안녕하세요. 정PT입니다. 오늘은 신경학적 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학적 체인에는 첫 번째 보호반사, 두 번째 센소리 모터 체인, 세 번째는 뉴로디벨로멘탈 로코모터 패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반사는 이제 얀다는 이 네 가지의 보호반사 혹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로코모션 이동, 두 번째 잡는 거, 세 번째는 호흡, 그리고 네 번째는 먹는 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사를 설명하였고, 센서리 모터 시스템에는 두 가지, 어댑테이션 체인 그리고 리플렉시브 스테빌리제이션 반사적 안정화, 뉴로 디벨로멘탈 로코모션 체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토닉 시스템 그리고 페이직 시스템. 이 두 가지의 불균형도 머슬 임발란스라고 하였고, 이거는 신경학적으로 태어나면서 먼저 발달되는 시스템, 그리고 점점점 뇌가 성숙함에 따라서 발달되는 시스템. 이게 또 잘못 일어나게 되고 뇌가 좀 미성숙하게 되면 안정화 반응이 안 나타나고 또 잘못된 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 신경학적 사슬 첫 번째, 프로텍티브 리플렉스 체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신경학적 사슬은 보호와 기능을 위한 반사입니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보호 반사에는 교차 신전 반사와 회피 반사가 있습니다. 회피 반사는 우리가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멀리 피하기 위해 사지에서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해한 자극이 탁 오면 우리가 피하려고 굽힌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편근은 억제되고. 또 한 가지는 교차 신전 반사가 있습니다. 표피에서 유해한 자극이 마찬가지로 오면 그 유해한 자극 쪽에 동측은 굽힌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반대쪽은 편근이 촉진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또 기능적인 반사에는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네 가지 추가적인 반사 사슬이 있다고 연단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동, 로코모션, 두 번째 호흡, 세 번째 잡기, 네 번째 씹기. 이러한 원시적인 반사는 인간에게 모두 나타나는 움직임 패턴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이나 병적 상태, 스트레스가 있거나 피로가 누적되거나 구조적인 병변이 있다면 이러한 반사들은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한숨을 많이 쉬게 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극한적으로 간다면 과호흡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잘못된 호흡 패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이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걷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제대로 걷다가 나중에는 막 이상한 패턴으로 걷게 됩니다. 일단 앞으로 가야 되고 힘드니까 계속 잘못된 패턴으로 걷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사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DNS에서 보면 통합되고 사라져야 될 반사들이 이제 리플렉스를 자극하게 되면 다시 나타나는 경향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센소리 모터 체인입니다. 센소리 모터 체인에는 첫 번째 리플렉시브 스테빌리제이션, 반사적 안정이 있습니다. 반사적 안정은 감각 운동계를 통해서 잠재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서브콜티컬 레벨에서 일어나는 거죠. 서브콜티컬 레벨에서 우리가 잠재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중이 앞쪽으로 균형을 잃고 가면 뒤쪽 근육들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체인에서 일어나게 되죠. 옆으로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면 반대쪽에 옆쪽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되게 되겠죠. 이게 전정기관에서도 될 거고 우리 움직임 패턴에서도 속에 있는 애들이 먼저 사용될 거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또 책에서 보면 이 중에서 매우 중요한 감각운동 사슬은 횡격막 그리고 복행근, 멀티피더스 다혈근 그리고 펠빅 플로어로 이루어진 골반 사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반 사슬은 위에 있는 횡격막 그리고 복행근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골반 기저근 그리고 척추 사이에 있는 멀티피더스 얘네들이 큰 실린더를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옆에 사람 그림 보면 이렇게 얘네가 실린더가 되고 이 척추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 몸은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피드포워드 기전에 의해서
코어 머슬들이 반사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얘네가 먼저 사용돼서 척추를 안정화시켜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A에 있는 그림처럼 이 사슬이 척추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네가 가만히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팔이나 다리에 의해서 이 척추가 앞으로 끌려오든 뒤로 끌려오든 끌려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사슬은 끊어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B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실린더들, 빨간색 머슬들이 그대로 탁 잡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F, 여기 다리에 저항을 주면 일리오소아스 머슬들이 수축하는 방향에 따라서 힙 플렉션이 되어야 되지만 이쪽이 저항이 생긴다고 해서 척추 머슬들이 피머 쪽으로 끌려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A랑 B랑 비교해 보세요. 원래는 얘네들 척추는 그대로 있고 이 피머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척추가 안정되지 못한다면 이쪽에 룸바 파트에 있는 머슬들이 이제 피머 쪽으로 당겨지면서 이제 룸바, 척추 전반적으로 다 끌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반사적으로 먼저 선행돼서 우리 안정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센소리 모터 체인에 있어서 센소리 모터 어댑테이션 체인, 이것도 얀다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리젠탈 어댑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벌티컬 어댑테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리젠탈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 수평적 적응이라고 하죠. 이제 손상된 기능이 한 관절이나 근육에 나타나고 이로 인해 다른 관절의 반응이나 적응이 생길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소라식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허리 통증이 무릎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 관절이 다른 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보상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신경학적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직적 적응은 이제 근육이나 관절 이런 부분이 아니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변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초래됩니다. 호흡 패턴이 변한다거나 혹은 파이어링 패턴이 동원 순서가 달라져서 어버드 로테이션에 뭔가 속도가 느리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안정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만 이제 시스템이 조절 이상이 됐기 때문에 먼저 잘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수평적 적응은 이런 체인 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 잘못되면 다른 부분에서 보상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DNS에서 말하는 First Oblique Chain, Second Oblique Chain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체인 선상에서 보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바이셉스로 이렇게 들어야 되지만 이 힘이 약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어깨를 으쓱하는 리베이터 스캐플라나 어퍼 트라페지우스 이러한 머슬들이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팔을 정상적으로 잘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들어야겠고 어떠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게 보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허리를 꺾거나 힙을 익스텐션해서 팔을 드는 거죠. 다른 조인트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숄더는 90도밖에 플렉션이 되지 않았네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유지를 못하니까 골반이 드랍되게 됩니다. 트램들레인버그처럼. 하지만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 어깨를 올린다거나 이런 보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얀다는 이러한 모델들도 얘기했습니다. 한쪽이 키네틱 체인에서 나오는 거죠. 한쪽이 드랍되면 다른 곳에 어떠한 영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수직적 적응은 이런 호흡 패턴이 변한다거나 정상적인 호흡 패턴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패턴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우리가 선행해서 먼저 사용해야 되지만 선행해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마찬가지죠. 아까 했던 것처럼 반사적으로 안정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혹은 이런 셜리 셜먼이 언급한 거지만 이 축에서 그대로 잘 유지돼야 되고 이것은 힙을 조절하는 주동근해들 글루테인 머슬, 일리오소아스 머슬 얘네들이 힙을
이제 관여를 해야 되지만 그 더 멀리 있는 햄스트링, TFL, 이제 렉투스 페머리스 얘네가 힙을 관여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패턴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얘네는 니에 관여하는 애들이 힙에 관여하기 많이 시작하게 되는 거고, 또 숄더에 있어서도 느린 어버드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안정한 머슬들이 뇌랑 연결돼 있을 때 잘못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버 액티베이션이 되는 리베이터 스캐플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안정화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CNS랑 PNS랑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수직적 적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로 디벨롭멘탈 로코모터 패턴 체인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CNS에 의해 몸 전체를 조절하는 근육은 토닉 머슬 시스템과 페이징 머슬 시스템이 있습니다. 토닉 머슬 시스템은 이제 계통 발생학적으로 먼저 발달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을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 그림과 같이 구부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굽힌 근육이 상대적인 거고요. 그리고 상하지, 해피 반사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 발달함으로써 이제 계통 발생학적으로 더 늦게 발달하는 페이징 머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기가 밀고 있듯이 편 근육이고요. 자세 안정 근육이고요. 중력의 영향에 발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서 가는 거죠. 정상 발달함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연다 책에서 따온 건데요. 우리가 토닉 머슬 시스템, 페이징 머슬 시스템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토닉 머슬, 페이징 머슬, 타입 1, 2 이런 것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다른 내용의 이제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얀다를 공부하다 보면 어퍼 크로스 신드롬, 로우 크로스 신드롬 이게 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어퍼 크로스 신드롬, 로우 크로스 신드롬에 나오는 뭐 촉진되고 억제되고 짧고 약하고 이거의 구분을 잘 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기서 말하는 SCM, 팩머슬, 어퍼 트라페지우스, 리베이터 스캐플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계통 발생학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토닉 머슬 시스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정상 발달을 제대로 겪지 못하고 지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지를 않는다거나 혹은 내발기기를 그냥 지나가고 섰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은 정상 발달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고 이런 페이징 머슬 시스템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추후에 구조적인 어떠한 문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징 머슬 시스템의 이런 균형과 그리고 토닉 머슬 시스템의 균형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경 발달학적으로 토닉 머슬 시스템과 페이징 머슬 시스템은 이제 신생아의 운동 발달로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 발달이죠. 처음에 3개월에는 목의 토닉 시스템과 페이징 머슬 시스템이 동시 수축하고 페이징 머슬 시스템이 토닉 머슬 시스템에 대항해서 아기가 이제 머리를 들고 머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또 4개월에는 이제 수파인 상태에서의 골반 사슬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힙니 모두 굴곡시킬 수 있는 시상면 안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에서 7개월에 오블리크 체인이 활성화되면서 아기들이 구르죠. 그리고 몸통이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딩까지 토닉 머슬 시스템과 페이징 머슬 시스템의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후 3년에 기능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상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거나 혹은 DNS 코스를 들으면서 이 발달에 대해서 신경학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배우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책에 나오는 거지만 토닉 머슬 시스템, 페이징 머슬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제 자세, 보행, 협응된 움직임을 위해서 동시 수축하고 작용됩니다. 뭐 상지에서는 이런 잡기, 뻗기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움직임이고 하지에서는 기고 뭐 걷고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움직임이 되는 거죠. 상지에서는 그래서 패턴들을 보면 토닉 체인들의
플렉션,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 프로네이션 요런 옆에 있는 애기 그림 요런 것들이 토닉 시스템 유번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지에 있어서 토닉 시스템은 플란타 플렉션, 인벌전, 플렉션,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 이러한 CP랑 유사한 패턴과 동일하죠. 토닉 시스템은 이와 같이 이제 신경학적으로 좀 안정화가 덜 됐을 때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페이직 체인 같은 경우에는 상지에서 보면 익스텐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에비덕션, 스피네이션 이러한 쪽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펴지는 패턴에 갑니다. 그리고 하지에서 보면 도지플렉션, 에버전, 익스텐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에비덕션 이러한 패턴에 유사하게 가는 거죠. 또 이 두 가지의 균형의 불균형도 머슬 임발란스를 하고 우리가 페이직 체인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 서브콜티컬 영역에 있는 안정화 영역들이 발달되게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닉 머슬 시스템과 페이직 머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근육의 균형을 의미하고요. 이 두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 이제 관절에 있어서 중심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결국은 관절에서 손상을 좀 덜 일어나게 하는 거겠죠. 또 이러한 토닉이나 페이직 체인들은 뇌가 발달함에 따라서 발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뇌에 대한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의미하는 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신경학적 체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반사 체인, 그리고 센서리 모터 체인, 그리고 뉴로 디벨로멘탈 로코모터 체인. 반사 체인에는 보호와 기능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로코모션, 호흡, 씹기, 그리고 잡기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얀다가 말한 반사가 있었고 우리가 병적 상태나 혹은 좀 심각한 상태가 되면 이러한 것들의 반사가 다시 잘못된 걸로 일어나게 되겠죠. 또 두 번째 센소리 모터 체인에는 리플렉시브 스테빌리제이션 반사적으로 안정화가 먼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골반 사슬이라고 말해줬었고 여기에서 피드포워드 메커니즘으로 체인이 끊어지지 않게 먼저 선행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댑테이션 수평적 적응이랑 수직적 적응 이제 우리 한 관절이 다른 관절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한쪽이 문제가 있으면 보상해서 이렇게 딴 데에서 어떠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뇌에서 CNS랑 PNS 사이에서 어떠한 패턴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또 마지막 뉴로 디벨로멘탈 로코모터 체인은 처음에 토닉 시스템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항중력 페이징 머슬 시스템이 발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우리가 컴퓨터하고 있는 모습 혹은 노트북 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토닉 머슬 시스템은 촉진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유사한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서 얀다는 어퍼크로스 신드롬이라고 명명지었고 신경학적으로 이러한 토닉 시스템이 계속 촉진되는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점차 항중력되는 머슬들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머슬의 불균형이 이제 머슬 임발란스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토닉 머슬 시스템과 페이징 머슬 시스템의 균형. 이런 것들은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발달되지 못할 수도 있고 점차 그런 병적인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8가지 사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게는 3가지가 되겠죠. 관절 사슬, 근육 사슬, 신경학적 사슬. 이 3가지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잘못되면 나머지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나 이제 회원 케어를 할 때 이 사슬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사슬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자세, 그리고 운동합, OKC, CKC 자세적은 구조적, 기능적 이렇게 있었죠. 근육에서는 시너지스틱, 중심부를 안정화했을 때 달라지는 근력 그래서 우리는 중심부의 안정화를 하고 또 테스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근육 슬링에서는 여러가지 체인이 있었죠.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나선형 체인 이 체인의 연결이 중요하고 모든 문제들은 이 체인 선상에서 일어날 확률도 많습니다. 또 근막 사슬의 복부 근막,
그리고 후면부 근막, 층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연구되는 게 근막에 다양한 수용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학적 사슬, 반사, 그리고 이제 센소리 모터 체인, 그리고 뉴로 디벨로멘탈 로코모터 체인, 토닉 시스템과 페이징 머슬 시스템의 밸런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머슬 임밸런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브레인의 성숙도에 달라서 이런 페이징 머슬 자체의 발달이 좀 덜하고 지금 성장해 왔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또 잘못된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8가지 체인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제 회원분들, 환자분들 평가에 좀 접목해 주세요. 제가 책을 보면서 모든 내용 포함하려고 하고 있지만 못 넣은 내용, 그리고 제가 언급을 못하고 지나간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책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진행해 주세요.